방구대장 TV! 오늘은 전대차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사고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전대차 속 시원하게 설명드리고, 전대차 동의서가 임차인을 위한 동의서기도 하지만 임대인을 위한 동의서여야 해요. 그래야지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믿고 쓸 수 있는 전대차 동의서까지 이번 영상에 같이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한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걱정이 엄청 많아요. 사연인 즉슨 전대차를 했는데 손님은 전차인이었던 거지. 임차인이 임대인하고 계약이 해지가 된 거야. 그렇다면 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장황하게 몇십 분 동안 물어보셨어.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동의를 받았으면 보호받을 수 있고. 그렇지. 동의를 받았으면 보호받을 수 있고, 동의를 못 받았으면 보호를 받지 못한 게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지, 그지? 이런 이야기를 30분 넘게 무료로 상담을 해드렸지. 이 영상 보시면 멤버십이라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샵인샵 많이 하시죠? 사고가 많은 전대차에 대해서 총정리해드리고, 전대차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절차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서에는 용도 변경 및 전대차를 금지한다 라는 조항이 들어있어요. 그죠? 이게 불법일까 계약 위반일까? 만약에 전대차를 했어, 동의 없이. 이게 불법이야 계약 위반이야? 불법이야? 불법이야.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전대차는 불법이야. 우리 계약서 3조에 이렇게 나와 있어. 용도 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단순히 계약 위반으로만 알고 있는데 중개사들도 모르는 중개사들 태반이야. 그런데 민법을 보면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이 있어. 민법 제629조야.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어쨌든 그 계약 해지가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거야. 계약 위반으로 해지를 하는 게 아니고 위법 행위를 했다는 거야. 이걸 꼭 알아야 돼. 그래서 동의 없이 전차인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임차인이 동의 없이 전대차를 했다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 임대인은 사실 열쇠가 하나 쥐어주는 거야.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야. 임차인이 임의로 전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월세 잘 내고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해준다면 전대차를 묵인하면서 계속 임대를 유지해도 되는 거고, 임차인이 월세도 안 내고 또 더 비싼 월세를 주겠다는 임차인이 생기면 권리금 없이 내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임차인은 자기가 스스로 보호받기 위해서 전대차 동의를 꼭 받아야 돼. 전대차 동의를 꼭 받고 전차인에게 전대차를 해야 돼. 그리고 이 경우가 되게 많은데, 구두로 동의를 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구두 동의를 받은 것만으로 전대차에 대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다 라고 할 수 있을까? 구두 동의를 받는데 이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지? 임차인 또는 전차인한테 입증 책임이 있지, 그지? 예. 구두 동의가 허술한 게 뭐냐면 이런 거야. 내가 임차인이야. 선생님, 저기 108호 임차인 정광주입니다. 제가 여기 이번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행정사분이 여기 한번 좀 같이 근무하시게 돼가지고 제가 여기 책상 한 칸을 좀 빌려주려고 합니다. 이거 전대차 좀 동의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근데 그렇게 하시죠 라고 했어. 그러면 이 전대차에 대한 동의가 너무 포괄적이고 그 내용이 불분명하잖아. 동의를 받는 게 임차인과 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해. 임차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전 3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말 책상 한 칸 빌려주는 거는 동의도 받을 필요도 없고 전차인의 권리에 대해서도 따질 필요가 없다 라는 거지, 그지? 그런데 이 경우도 현실에서 좀 부딪히는 경우는 많아.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러 갔어. 책상 한 칸만 빌렸는데 책상 한 칸을 빌리는 걸로 사업자 등록을 한다라고 하니까 세무서에서는 전대차 동의가 없으므로 이거는 사업자 등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 거야. 그런데 이걸로 이제 행정소송이 이어졌어. 그래서 결국은 세무서가 졌어. 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전대차 동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없는 것을 근거로 사업자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행정소송에서 그렇게 판결이 났거든.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아직도 세무서에 전대차 동의서 없이 가면 거부되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실제로 전대차 동의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 중에서 갔다가 그냥 돌아오시는 경우도 많고, 왜냐하면 그분들께서는 이러한 판례까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대항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민법 632조에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전대차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인, 임차인, 전차인, 계약이라는 건 약속이거든. 그런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목적으로 전대차 동의서는 꼭 필요하다고 봐야 돼. 현실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632조에 임차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께 사용하게 하는 경우 이 소부분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야? 그걸 모르겠어요. 법에도 안 나와 있어. 근데 내가 판례를 찾아보니까 이런 판례가 있더라고. 2017년 수원은 지방법원 판례야. 평택에서 있었던 일이고, 건물의 인도 등 청구의 손대에
원고가 임대인이고 피고 1이 임차인, 피고 3이 전차인이야. 피고 2는 누구냐면 애매하게 낀 사람 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피고 2는 생략할게. 그래서 원고가 피고 2에게 청구한 거는 원고가 졌어. 그래서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거고, 임대인이 임차인, 전차인에게 생긴 항소 비용은 임차인하고 전차인이 졌어. 판결 내용을 잘 볼게. 피고 1이 원고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건물 면적이 1085제곱미터야. 그 중에 전차한 부분은 419제곱미터야. 이 건물의 점유 비율, 사용 형태를 비추어서 피고 3이 전대차를 했지만 소부분을 전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대.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점유 비율이야. 그 다음에 사용 형태야. 점유 비율이 한 40% 정도 되네. 10평 사무실이라고 하면 4평 정도 준다라고 하면 비율이 꽤 큰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사용 형태라고 하는 거는 1층과 2층이야. 민법 632조의 소부분이라 하는 거를 판례를 보고 추론을 해보면 물리적 공간의 구분, 벽과 출입문이 나눠져 있으면 내가 임차한 목적의 일부를 주더라도 그건 소부분으로 볼 수가 없어. 벽하고 출입문이 나눠져 있으면 그건 반드시 전대차 동의가 필요해. 다만 우리 사무실처럼 칸막이 하나 정도 되어 있다라고 하면 소부분이라는 걸 주장할 수 있지. 단 주장을 하더라도 전대차 동의가 없는 거는 나한테만 불리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소부분을 전대차 하더라도 동의를 꼭 받는 게 좋아. 이거는 임차인도 전차인도 꼭 알아야 돼. 그래서 만들어봤어. 지금 인터넷에 있는 전대차 동의서들이 정말 다 너무 허접해. 그래가지고 이 양식들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 믿고 쓰는 전대차 동의서를 하나 만들었어. 전대차 동의서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는 현재 임대차 계약에 대한 내용이야. 내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고 이거를 전차인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물론 임차인이 그 계약서를 보여주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겠지만 내가 확인해 줄 필요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2번은 전대차 동의에 대한 요청 내용이야. 전대차 범위는 어디까지고, 보증금하고 차임은 얼마 받을 거고, 존속 기간은 언제까지고, 전대차 목적하고 업종은 뭐고, 이런 내용이야. 그 다음에 전대차 동의에 대한 내용. 나는 이만큼 범위 내에서 임차인한테 이렇게 전대를 해라라고 동의합니다 라는 내용이야. 이게 중요해. 전대차 기간, 보증금과 차임은 임대차의 기간, 보증금과 차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했어. 이런 경우가 있거든. 통건물 하나야. 이것 때문에 사고가 굉장히 많아. 전체 면적 500평짜리 마트야. 마트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경우가 뭐냐면 300평 마트에 보증금 2억이고 월세가 2천만 원이야. 어떻게 보면 좀 적당한 것 같잖아. 그런데 마트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특약사항에 전대차에 동의한다라고 그냥 적어준 거야. 그러면 이 마트의 사장님은 임대차 계약서에 전대차 동의를 근거로 전차인을 모집해. 전대차 보증금을 얼마나 받을까? 내가 건물주한테 준 보증금은 2억이야. 내가 전차인한테 받는 보증금은 얼마일까? 내가 임대인한테 준 보증금보다 훨씬 더 많은 전대차 보증금을 받는 임차인들이 많아. 이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왜? 내가 마트를 운영을 하면 몇몇 업체들이 입점을 해. 많은 권리금을 내고 입점하고 많은 보증금을 걸고 입점을 해. 왜냐? 매출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정유 코너, 생선 코너, 첨가물 코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입점을 해. 심지어 공산품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유 코너에서 보증금 2억 받고, 생선 코너에서 보증금 2억 받고, 첨가물 코너에서 보증금 2억을 받으면 6억이야. 그렇게 해서 마트가 사고들이 많았었어. 그래서 항상 이 조항을 넣어. 전대차의 기간, 보증금과 차임은 임대차의 기간, 보증금과 차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래지. 그 다음에 임대차가 종료되면 전대차도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왜냐? 나는 이 임차인한테 계약기간 1년 남았어. 임차인이 갱신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또 임차인의 차임 미납, 임대차 계약 위반으로 해지 사유 발생 시에 이는 전차인에게도 귀속한다는 거야. 전차인이 차임을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전대차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근거로 나한테 대항할 수 없다라고 명시를 한 거야. 또 임차인이 차임 연체, 또 계약 해지 사유 발생한 경우에 임대인은 직접 전차인에게 차임을 직접 납부를 요구할 수 있고 전차인은 이에 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야지 내 피해도 줄일 수 있고 전차인의 피해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지, 그치? 이 경우에도 본조의 나항을 그대로 적용한다. 본조의 다항을 그대로 적용한다지, 그치? 그 다음에 임차인은 전대차 계약 체결 시에 본 동의서의 내용을 전대차 계약 특약사항에 명시하고 전대차 계약 체결 시 전대차 계약의 내용을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위와 같이 전대차를 요청, 동의하고 임대인, 임차인 각각 서명, 날인합니다 라고 했어. 그래서 이렇게 서명, 날인할 수 있게 해서 임대인, 임차인, 전차인 상호 신뢰하에 합리적인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대차 동의서를 만들었어. 인터넷에 떠도는 양식이 정말 다 허접해. 그런 동의서 참 의미가 없는 동의서고 누가 언제 어떻게 피해를 볼지 모르는 동의서야. 그래서 이런 동의서를 활용해주면 좋겠고 전대차의 기본 원리를 알고 전대차를 체결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대차를 했음에도 불법이 아닌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일까? 전세권이 가능하고.
훌륭하다. 바로 전세권이야. 우리가 전세권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부동산 관련 업을 안 하시는 분이면 일반인들은 전세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거는 전세금을 주고 들어간다고 해서 전세권이 생기는 게 아니야. 전세권은 이 소유권을 내가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보증금 100에 월세 100만 원짜리에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가 있어. 전세권의 내용은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불하고 보증금도 있고 차임도 있어. 전세금은 전세권자는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전세권이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308조에 보면 전세권은 양도 임대가 가능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 제공할 수 있고 그 전속 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라고 법에 명시를 해놨어. 다만 설정 행위로 이걸 금지할 때 전세권을 설정했지만 이 전세권에 대해서 양도할 수 없다라고 설정을 해놨을 때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지. 이런 전세권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증금을 보호받는 취지에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사업자 등록 확정일자만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생겨. 나보다 먼저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우선권이 있고 나는 내 뒤에 들어온 사람보다 내 순위 찐꽁하는 거야. 그 이외의 효력은 사실 없어. 그런데 전세권은 내가 이거를 사용 수익을 할 수 있거든.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 있고 또 샵인샵도 할 수 있는 거지. 단 전세권을 설정했을 때 전전세의 범위는 마찬가지로 나의 보증금과 차임을 초과할 수가 없어. 오늘은 전대차 설명드렸거든요. 전대차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의 폭을 넓히시고 서로 협업하면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대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구대장 TV!